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한국인 밑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뭘 것 같으세요?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거죠. 한국인 밑에서 하는 워커들이 네. 항상 듣는 말이 빨리빨리다, 빨리빨리. 뭐든 서두르니까 한국인 보스는. 네, 맞아요. 네,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편인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너무나 놀랍다고 하네요. 참 이게 발음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쉽게 기억이 되나 봐요. 예,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근데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인에게는 정말 공기와도 같은 일상적인 것이라 특별히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신기하거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고 입을 모읍니다. 맞아요. 우리끼리는 뭐 서로 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신기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뽑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베스트 10이 있다고 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10위입니다. 10위는 상점에서 먹을 걸 살 때 계산하기 전에 다 먹어버린 적이 있다. 네. 이런 적 있죠? 있으셨어요? 이게 이제 미국 그 상점에서는 사실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그렇죠. 네. 한국에 아마 편의점 같은 데일 것 같아요. 한국은 편의점 문화가 네. 발달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각김밥을 산다든가 네. 또 무슨 뭐 그 소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어묵이나 네. 이런 것들을 막 사면서 까서 먹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기도 전에 보면 뭐 작은 거는 몇 개 먹고 네. 먹었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 편의점 말고도 한국의 마켓 같은 데 보면 네.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애들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네. 아이가 이제 과자나 음료수 사면 막 먹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까서 맞아요. 똑 주고. 맞아요. 음료수 뭐 까서 주고 요구르트 같은 거 이렇게 까서 주고. 먼저 주고 그다음에 계산대에는 빈 껍질 가지고 가서 계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시간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네. 9위 3초 이상 열리지 않는 웹사이트는 닫아버린다. 이것도 급하죠. 네. 아니, 저는 이게 눌러도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장난 줄 알고 막 그냥 껐다 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아들이 한번 보더니 엄마 컴퓨터 쓰는 방법 되게 이상하다면서 조금 기다려보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마우스 계속 클릭하거나 네. 그죠? 인터넷 뭐가 안 열릴 때 보면 네. 못 기다리죠. 네. 어쨌든 8위. 볼일을 보는 동시에 양치질을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아침에 이제 뭐 급할 때는 네. 뭐 남자들 소변 보면서 양치질 하거나 이렇게 이제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변을 보면서 양치질을 여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들도 할 수 있나요? 뭐 못할 것도 없죠. 아니 근데 그렇군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일 텐데 그거를 그냥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참 빨리빨리. 맞아요. 또 양치질이 굉장히 또 미국 문화에서는 이제 프라이빗한 거라서 네. 뭐 화장실에서 혼자 한다든가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막 양치질 하면서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도 하고 네네. 되게 급하게 그러면서 이제 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예. 다른 일 하면서 양치질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7위는 나는 영화관에서 이건 이제 엔딩 스크롤이죠. 엔딩 스크롤이 올라가기 전에 나간 적이 있다. 저 있어요. 그렇죠. 영화 끝나고 막 나가기 전에. 네. 예. 아니 그런데 어떤 영화는 그 마지막에 중요한 거 숨겨둔 게 있어요. 감독이. 맞아요. 요새 가끔 그런 게 나오죠. 전에는 그냥 이제 엔딩이 올라가면 자막이 올라가면 그냥 다 끝난 거였는데 네. 요즘은 뭔가 그 자막 중간에 잠깐 그 어떤 재밌는 장면이라든가 뭔가 다음 예고편이라든가 이런 걸 살짝 넣어서 하는 영화도 있더라고요. 못 나가게 하려고. 예, 맞아요. 뭐 찍으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넣어주기도 하고 뭐 다음 편에 대한 힌트를 준다든지 그런 중요한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 다 나가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미리 본 사람들이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봐야 된다. 맞아요. 일찍 나가지 말라고. 아무튼 한국에서는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면 그냥 우르르 다 빠져나가는 맞아요. 네,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6위 3분 컵라면이 있기 전에 뚜껑 열어 먹는다. 이런 많이 있죠? 그렇죠. 컵라면 3분이 참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죠. 이상하게 3분을 뭐 컴퓨터로 뭐 이러고 쓸데없는 거 보거나 뭐 유튜브 볼 때는 그 3분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라면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그 3분을 꼬박 앉아서 기다리려면 그게 왜 이렇게 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맞아요. 열어봐서 한번 뭐 뒤적거리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또 이거 3분 컵라면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렇게 좀 짧은 요리를 하는 음식들 네. 이런 것도 한국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그런 거 빨리 뭐 만들겠네요. 3분 카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즉석식품. 즉석식품들이 되게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그 급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자, 5위도 재밌는데요. 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른다. 네. 이런 거 많이 보죠. 예. 맞아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있는데 네. 꼭 빨리 닫히라고 네.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데 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가끔 보다 보면 그 버튼이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아니, 그 닫힌 버튼을 하도 사람들이 눌러가지고 그 글자가 막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죠. 그리고 닫힌 버튼을 한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누르는 거죠. 계속 닫힐 때까지. 빨리 네. 닫히는 줄 알고. 근데 사실 이제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면 얘가 시간 지나면 닫히잖아요. 닫히죠. 근데 그 시간을 둔 게 이제 누가 와서 또 올 수 있는 시간도 기다려주고 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못 기다려가지고 계속 눌러대는 거죠. 그렇죠. 문이 닫히고 있는데 계속 어쨌든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는. 네, 누가 없으면 빨리 닫힌 버튼 눌러서 다른 사람이 타려하고 달려왔는데 못 타기도 하고 저는 그 어떤 기사에서 그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벌금 물었다는 게 있는데 그것도 벌금을 내나요? 네,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데 어떤 할머니가 타다가 깨어가지고 예. 넘어지셔서 다치셨대요. 예. 그래서 벌금도 냈다고 그러던데요. 아무튼 그 급한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회사에서 그 닫힌 버튼을 못 누르게 한 운동 같은 것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이렇게 전기 요금도 훨씬 더 들고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치는데. 그리고 고장률도 높아지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4위, 삼겹살이 익기 전에 먹은 적이 있다. 어떠세요? 제가 익기 전에 먹진 않았지만 네. 익기 전에 막 이렇게 계속 뒤집었던 기억은 나요. 네. 저 고기를 구울 때 한쪽이 좀 어느 정도 잘 익고 예. 그다음에 다음 쪽도 굽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빨리 익으라고. 아니, 그래서 제가 제임스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삼겹살이 이제 돼지고기니까 잘 익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쪽이 다 안 익었는데 자꾸 뒤집더라고요, 제임스님이. 이제 빨리 이쪽도 익혀야 되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다 보면 중간만 안 익잖아요. 그런가요? 겉에만 익은 네. 척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위험해서 그랬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좀 배고플 때 좀 빨리빨리 좀 익으라고 뒤집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위. 화장실 들어가기 전 지퍼를 내린 적이 있다. 이것들은 아마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뭐 화장실 들어가기 여기 급하니까 아니. 아마 열고 딱 들어가는 거죠. 좀 멋있는 풍경은 아닌데요. 이게 정말 그 빨리빨리 잘생긴 문화를 남자들은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분위기 깨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급하면 또 막 열고 들어가는 거죠. 지퍼 내리는데 얼마나 시간 걸린다고. 참 맞아요. 남자들 지퍼 대신에 단추를 달아줘야 되겠어요. 그 참을성을 좀 기르는 의미에서요. 뭐 그렇게 하겠네요. 그다음에 2위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이곤 한다. 네. 저 이런 적 있는데요. 버스가 내리는 데가 있잖아요. 타고 그쵸. 내리게 돼 예.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보다 더 먼저 그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가 앞에서. 예. 버스가 거기까지 오기를 못 기다리고 이제 더 빨리 먼저 마중을 나가는 거죠, 예. 버스를. 그러면 이제 버스가 사람이 다가오면 이제 그 자리에 또 서주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자리로 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맞는 거니까. 그러면 또 막 버스 따라 달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타려고 하는 거죠. 먼저 타려고. 자리 잡으려고. 버스 안에서.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래 참 그게 급한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맞아요. 위험하기도 하여튼 하고. 뭐 옛날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도 저희 한국 갔을 때 네. 보면 버스가 되게 정확하게 오고 제때 오고 네. 버스 시간은 되게 잘 지키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좀 먼저 타려고 하는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이 이제 전철하고 버스를 타면 자리 쟁탈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뭐 아주머니들 막 핸드백을 확 던져놓기도 던지고. 하고 또 자기가 막 두 자리 막 잡고 멀린 사람 부르기도 하고 맞아요, 막 맞아요. 예, 급한 성격도 그런 데서 나오기도 기억이 하고요. 납니다. 네, 아무튼 그런 빨리빨리 하려고 네. 하는 것도 그 경쟁이 치열한 거죠. 네. 자, 대망의 1위인데요. 뭐 이게 꼭 순서는 상관이 없죠. 네, 예, 상관이 그래도 없는데. 1위죠. 네, 예. 1위는 자판기, 커피,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 적이 있다. 네. 어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자판기 커피를 거의 안 먹으니까 그런데 네. 한국에서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동전을 넣고 네. 커피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컵이 나오고 이제 커피가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졸졸졸 나오죠. 근데 이제 손을 넣어서 이제 네. 꺼내려고 보면 아직도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미리 넣어가지고 막 그걸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아니, 그게 다 나오면 어련히 알아서 그때 가져가면 되는데 왜 고세를 못 참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문화가 이게 아무래도 그냥 문화적으로 막 그렇게 급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뭐 먹고 끝나야 되니까. 그것도 못 참고 빼가지고 물이 그냥 나중에 더 나중에 나오고. 더 나오기도 하고. 맞아요. 예. 예, 아무튼 참. 다양한 그 케이스가 있네요. 네. 저는 이 케이스들이 그 외국인들이 뽑았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 그렇네요. 예, 우리끼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자연스러운 것들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뉴스를 볼 때는 좀 특이하죠. 엄청 특이할 것 같아요. 네. 또 이 외에도 있겠죠. 우리끼리 생각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중에 뭐가 또 있을까요? 빨리빨리 문화 중에 저는 또 좋았던 것도 있는데 정말 네. 우선은 그 배달해 주는 거. 오, 한국은 너무 뭐 편하죠. 옛날부터 그 배달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배달의 민족. 네, 뭐든 이렇게 배달시키면 네. 그 짜장면 배달부터 뭐 아주 총알같이 네. 뭐 정말 한강에서 그 음식을 먹어도 네. 그 잔디밭에서 배달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또 총알같이 그 자리로 오고. 네. 예,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한번 이제 이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삿짐 분들하고 그 전날 이제 사전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쓰던 대로. 그렇죠. 자기네가 아침에 와서 다 해결해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사한 날이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네. 아침 먹고 막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네. 와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대로 몸만 빠져나오면 네. 이분들이 설거지부터 맞아요. 싹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모든 그릇들을 있는 그대로 탁 정리해서 넣고 네. 그다음에 뭐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 뭐 선 정리하는 것도 좀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대로 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박스에 넣는 것도 다 하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처리해서 네. 그다음에 새로 이사갈 집에 그릇까지 세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또 제자리에다 넣어주고. 제자리에 넣어주시고. 저도 그때 그게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저도 이제 포장 이사를 처음 하는 거라서 아니 이거 남의 집 살림살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정리를 해줄까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몇 분이 오셔가지고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오셔가지고 맞아요. 일을 네. 나눠가지고 우리가 막 진짜 그 설거지 통에 있는 것도 다 정리까지 해주셔서 진짜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뭐 너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네. 그 짐도 무거운데 그때가 뭐 한 20년도 30년 전 네, 일인 것 전이니까 같아요. 지금 훨씬 더 더 또 잘 서비스가 되겠죠. 좋아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크리스티님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미국에서 그 한국의 그 빨리빨리에서 살다가 미국 와서 정말 속 터져 죽을 뻔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에 와서 그 아파트 살았을 때 저희 캐비넷에 부엌 캐비넷이 네.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사람을 보내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느리느리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막 신발 신고 들어왔었죠. 우리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네. 웬 밖에서 작업 그렇죠. 신발을 뭐 막 미국 신고 문화니까. 이거 미국 문화 네, 우리 네, 그때도 몰랐지만 들어와가지고 캐비넷을 한참을 들여다봐요. 그게 무슨 뭐 엄청난 기계도 아닌데 오랫동안 들여다보더니 가요. 네. 갔다가 안 와요. 네. 그리고 또 한참 있다 와가지고 또 뭔가를 이렇게 칠해 놓더라고요. 네. 칠해 놓고 또 나가요. 또 가서. 가서 또 안 와요. 네. 그리고 몇 번을 들락달락 하면서 다 끝났다는데 내가 봤을 때 처음하고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를 정도로 네. 정말 느리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엄청 느리죠. 네, 근데 한국 손재주도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 맞아요,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병원 같은 데도 너무 느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정말 느리죠. 예, 아파서 갔는데 치료 받기 전에 낫잖아요. 맞아요. 하도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한국 사람들에겐 흔한 일들이 외국인이 볼 때는 깜짝 놀랄 수도 있는 일들이 많네요. 네. 오죽하면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에 전화를 걸 때는 대한민국 국가번호가 82번이잖아요. 82번. 즉, 빨리빨리. 진짜 그렇네요.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달밤 찬양이 부릅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렇게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의 은행에 가면 갇혀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네. 있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리스의 은행문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문 옆에 벨을 눌러서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이 완전히 닫히면 그제서야 두 번째 문의 벨을 누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의 벨을 누르고 몇 초를 기다려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만약 성격이 급해서 첫 번째 문이 닫히기 전에 두 번째 문의 벨을 누르거나 두 번째 문의 벨을 누르고 몇 초를 기다리지 않고 문을 계속 열려고 하면 오류가 나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첫째 문과 둘째 문 사이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성질 급한 사람에게는 미치고 팔짝들 노르실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어때요? 저 말씀하시니까 네. 저 미국에서도 이런 문을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도 다른 은행인데 이제 한번 들어갔는데 문이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돼 있고 하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잠깐 사이에 네. 또 다른 문이 그 뒷문이 완전히 닫혀야 이 문을 열고 네.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네. 이게 정말 좀 안전을 좀 하게 하는 네. 그런 의도에서 만든 건데 처음 접했을 때는 좀 당황스럽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을 이제 눌러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을 누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문이 닫히고 나야. 첫 번째 문이 닫히기 전에 누르면 못 간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첫 번째 문은 닫혔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을 벨을 눌렀는데 몇 초를 기다려야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몇 초를 못 기다리면 계속 에러가 뜬대요.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안에 그 갇혀 안에 있는 거죠. 갇히게 되는 거죠. 네. 진짜 저 같은 사람이 당할 것 같은데요. 네. 제임스님 주변에 좀 성질 급한 사람이 없으시죠? 저는 또 있죠. 특별히 성격 급한 있어요? 네.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분이 제 아내입니다. 그러시군요. 여기서 또 그 아름다우신 등장하시는데 분이 제가 성격이 급하시다니. 아내가 이제 저한테 뭐 질문을 하잖아요. 네.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네. 그 ABC가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중간에 이제 딱 자른 다음에 네. 하는 말씀이 네. 그래서 결론이 뭔데? 네. 결론부터 얘기하고 얘기해봐. 예.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격이 급하구나. 네. 왜냐면은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래도 자세히 이게 자초지종을 좀 알려줘야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오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근데 좀 자초지종을 좀 오래 얘기하시는 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입장에서는 네. 뭐 올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항상 좀 듣고 싶어 하는 편인데, 그게 뭐, 우리 남편 또 그게, 내가 무슨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게 참, 이 성격이 참 사람마다 다르구나. 예. 하는 생각을 네. 근데 하곤 좀 신기한 합니다. 게 결론부터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결론부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거나 말거나, 처음부터 얘기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또 이제 제가 성질이 급하다고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참 느긋해요. 그래요? 네. 네. 성격이 되게 좋으시군요. 네, 제가 봐서는 심하게 느긋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랑 만나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다락방이 있어서 저희 이제 날씨도 덥고 그래서 메뉴가 월남쌈이었어요. 네. 근데 월남쌈은 재료를 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다가 너무 이제 시간이 급해가지고 사람들이 올 때가 돼서 제 남편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오이나 또 그 예쁜 거 있죠. 피망. 써는 거.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썰어달라고 했는데, 네. 아니, 세상에 시간 없어서 부탁했는데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대충대충 빨리 썰어달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지, 네. 아니, 썰어놓고 나니까 이게 무슨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거 늦을까봐. 근데 저 입장에서는 빨리 썰은 거. 왜냐면 칼질이 네. 아무래도 빨리 한다고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게 TV에서 보면 막 샥샥샥 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서,
아이, 저는 그냥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급하긴 한가 봅니다. 네. 예. 아무래도 성격이 급한 사람은 쉽게 일을 그르치거나 참을성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의외로 성공한 부자 중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다구치 토모다카가 쓴 성격 급한 부자들은 3천여 명의 부자를 만나본 다음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저자는 성격 급한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네, 그런 의견도 있군요. 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세상 변화를 민첩하게 따라잡을 수 있고 미적거리지 않고 즉석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도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적 성향 중 하나로 성급함을 꼽았습니다.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대표적인 그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지목했는데요. 과거 스티브 잡스는 제록스 컴퓨터 시스템을 견학한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기존에 하던 연구를 제치고 매킨토시 개발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애플의 첫 번째 컴퓨터인 매킨토시가 탄생할 수 있었죠. 스티브 잡스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지금 당장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품었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 빠르게 시도하고 보는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성격이 급한 것은 단점도 있지만 또한 분명한 장점도 있네요. 근데 뭐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꼭 성공한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만 또 망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어쨌든 네, 하여튼 이거는 비즈니스 할 때 조금 뭐 빠르게 결단하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의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성격이 급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가 있습니다. 네, 모세. 예, 모세는 젊은 시절 성급하고 충동적이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성급한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등 성급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계획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또 성질 급한 사람이라고 하면 베드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유명하죠. 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고요. 또한 예수님께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죠. 이 사람들의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이들은 성격 그대로 살지는 않았죠.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을 통해 신중하고 인내심 있는 지도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자제력과 겸손을 가진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평가할 정도였죠. 네, 야곱은 여러 해 동안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신의 그 교만한 자기 의존적인 성향을 버렸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되었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둥으로서 결단력 있고 신중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급함을 다스리시고 이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성격이 급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서 명품으로 쓰실 수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네, 우리는 모두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점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단점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클래식 콰이어가 부르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다시